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터치입니다. 예원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우리 엄마 아빠들 어떤 위로가 필요하실까요?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원쌤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아들과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엄마가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그 중에 하나가 독서인데요. 오히려 아기일 때는 책을 좋아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책과 멀리하는 아들을 보면서 독서 습관을 어떻게 길러줘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독서 습관을 어릴 때 안 잡아주면 나중에 점점 힘들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는 신나게 보면서 책을 읽으라고 하며 몸을 비비꼬면서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 모습을 보면 화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독해력을 키우고 배경 지식을 늘려줘야 한다는데 점점 책과 멀어지는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제 엄마 아빠들 진짜 아이들 독서 습관 길러주고 싶은 거는 되게 공통된 그런 부모님들의 바람일 것 같고,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책 읽는 거 보고 있으면 어때요? 흐뭇해요. 뭔가 네. 뭐 아이가 너무 네. 사랑스럽고 네, 맞아요. 이쁘고 막 그쵸. 네. 네. 그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바람은 독서를 통해서 이 아이가 좀 더 성장하고 또 뭔가 지식도 많이 쌓아가기를 네.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이 이 독서 활동은요 즐거운 놀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독서라는 게 즐거운 놀이가 되지 않고 학습에 도구가 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너무 힘겨워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애들이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다. 그렇게 되면 얘는 성장하면서 독서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어떨 것 같아요? 점점 멀어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책 읽는 게 아니라 읽어도 무슨 네. 써진지도 모를 것 모르겠죠.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아이가 수백 권의 책을 읽었는데 엄마가 그냥 일단 애가 책을 읽고 있으면 그냥 흐뭇하고 네. 아이가 놀지 않고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되게 엄마는 아이가 어쨌든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읽은 책을 하나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음으로써 독해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독해의 능력이죠. 네, 그렇죠. 그죠? 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잘 그것들을 이해를 해나가야 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읽어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가 독서인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처음 책을 접할 때 즐거운 놀이면 좋겠다. 그걸 너무 학습으로 연결지어서 그러다 보면 부모들이 어때요? 책을 뭐 이렇게 글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문장이 많거나. 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독서도 이 발달 단계에 맞도록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애들이 아직은 독서 수준이 어휘력이 충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어떤 그 글밥이 있는 책들은 질리잖아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은 그냥 책 자체에 대해서 이제 멀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가 8살, 5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5살이면 유아잖아요. 그럼 유아는 어떨까요? 그림책을 보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림을 보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 많거든요.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아이들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림책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8살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 아이도 아직은 글밥이 많은 책을 소화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시기의 그림책 단계에서 이제 좀 글자가 있는 책으로 옮겨가는 교량 독서의 시기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너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부모가 너무 이렇게 뭔가 막 그 시리즈로 책을 쫙 비치를 해놓고 뭔가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책을 읽어가야 한다면 너무나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독서 수준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휘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휘력에서 70% 80% 정도는
80% 정도는 소화가 되어야만 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독서가 어려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초등학교 된 아이들은 엄마들이 또 유아 때 읽었던 책 쫙 치워버리고 바꿔주고 네. 이러고 싶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예, 그림책도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도 뒹굴뒹굴 하면서 꺼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읽어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너무 독서라는 것을 공부의 하나의 도구로서 부담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음. 생각이 드는 게 네. 엄마가 선호하는 책과 네. 아이가 뭐 선호하는 책이 음.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럼 어떤 걸 먼저 맞춰야 될까요? 일단 뭐 이론적으로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게 네. 해주는 네. 네,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선호하는 그런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읽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떤 부모는요, 아이가 지도에 관련된 책을 너무 좋아했대요. 아, 근데 얘는 진짜 지리에 대해서 거의 얘가 그때 초등학교 한 이제 중학년 이상이었는데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지도에 뭐 한국에 관련 뭐 한국 지도에 관련된 책들만 해도 엄마들하고 부모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주로 읽는 책들을 한번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읽는 책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눔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는 지도에 관련된 책이 이렇게 많았어요. 책도 뭐 그림책 큰 책서부터 네. 그리고 뭐 한국도로공사에서 뭐 이렇게 네. 업데이트되는 그런 책들도 오. 받아본대요. 어.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도로가 뭐 새로 만들어지면 애하고 같이 또 거기를 드라이브를 해보기도 하고.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지리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길러가면서 정말 그쪽의 전문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부모들은 뭐냐면 이것도 읽어야 되고 저것도 읽어야 되고 하면서 부모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권장도서니까 네. 이거 읽어야 된다 이런 음.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권장 도서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좋다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독서라는 건 아이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취향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다면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읽다 보면 독서 수준이 높아져요. 그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공룡에 대해서 애들이 관심이 있을 때 공룡 그림책을 보다가 네.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키워가면 그것을 설명하는 책들도 좀 더 보게 되고 하다 보면 독서 수준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독서를 뭐 과학책도 봐야 되고 역사책도 봐야 되고 뭐 등등등을 이렇게 엄마가 평균주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의 흥미를 쫓아서 그쪽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 책을 읽도록 해주면 이 아이가 독서하는 방법도 이렇게 배워가게 되죠. 네. 처음에는 가볍게 쉬운 것을 읽다가 점점 더 심화해서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부모들이 독서를 부모가 주도해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흥미를 좀 잘 살피면서 뒤에서 따라가는 네. 그런 환경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제 딸아이도 뭐 저는 뭐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걸 읽었으면 하는데 가끔 영유아 때 읽은 책들을 네. 자기 너무 좋다고 네. 그 책을 골라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엄마 마음에서는 그건 이제 아기 때 책이니까 이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정리를 못하는 상황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정리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에 대한 애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애착물에 대해서도 두고 그다음에 생각났을 때 꺼내서 엄마랑 같이 읽어보고 네. 이거 너 진짜 어린 시절에 되게 많이 읽었는데 네. 지금은 어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떤 환경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권장도서에 대한 얘기 네.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장도서는 참고사항일 뿐이라서 애들이 이렇게 뭐해서 권장도서도 엄마 나 이거 너무 어려워서 싫어 그러면 혹시 책을 샀더라도 꽂아두세요. 꽂아두다 보면은 1년, 2년 지나고 나면 네. 그때는 어려워서 읽기 싫어했던 책을 꺼내서 또 보게 되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지금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책이라는 것을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다가가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만 읽게 하지 말고 부모님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 같이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 네.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환경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아이가 읽는 책들도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
꼭 그래서 함께 책을 읽고 얘기 나누는 시간도 한번 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은 너무나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자극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그걸로 너무 이렇게 쏠려가다 보면 책이라는 건 너무 밋밋하다 보니까 그거를 싫어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책이라는 것도 너무 즐겁고 재밌다라는 경험을 하게 하려면 부모 자신도 좀 더 책을 읽고 집에서 뭔가 그 책을 읽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강조했지만 눈높이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에 대한 눈높이를 이렇게 높여서 지금은 이 정도는 읽어야 돼라는 것을 내려놓고 아이의 흥미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냐면 책을 읽고 나면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아까 독서라는 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독해하는 네.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뭐 너는 느낌이 어땠니? 엄마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 너는 어땠어?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 네. 때로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엄마도 같이 읽어보고 네. 그래서 네가 이 책을 네. 좋아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너무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덕후감 이런 거를 강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면 뭐 꼭 독후감을 써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책을 그 자체로서 즐겁게 하나의 아이가 흥미로운 놀이의 하나의 도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아이가 초동 시기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글자가 많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